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의 제목은 코스피 5000 1384억 원 환율 쇼크 코스피 나락가나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환율이 쇼크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코스피 나락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이제 코스피하고, 지금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환율인데, 그걸 두 개 그려놓고 선을 그어보면, 그렇죠. 코스피 고점일 때 환율은 저점인 걸 알 수 있고, 코스피가 날아가면 환율은 날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코스피가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반대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락을 갔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역행 관계가 잘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환율 쇼크가 오면 코스피 나락간다. 그럼 이제 환율이 왜 급등하냐? 뭐 지금 급등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뭐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는 게 왜 모르냐? 환율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코스피 금리 환율 중 환율 예측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3개월 전 국내 최고 환율 전문가라는 자칭이겠죠. 환율 급락 예측했는데 지금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급등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급등하는 경우는 첫 번째 외환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 적자 누적과 당규 예체 상환 압력에 시달려서 외환위기가 오는 건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뭐 미국 금융권의 파산 사태가 오는 거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나스닥이 폭락하는 사태가 나옵니다. 버블 붕괴하면 이게 피투로 인해서 이제 뭔가 돈을 갚아야 돼서 달러가 풍기 현상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수는 있습니다. 3번. 근데 폭락 사태 오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딱히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그냥 어떤 사실 그 이자율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서.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냐? 환율 급등하면 코스피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기술적으로 이게 맞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시경제, 코스피 거시경제, 펀더멘탈 유동성 한번 보고, 그걸로 이제 대사 진단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환율 역행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저희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작년 11월, 23년 11월에, 그렇죠. 2파 조정 끝나고, 지금 저는 3파 상승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3파 상승 중이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PBR인데, 이게 4월 11일, 목요일 기준인데, 보면 그때 종가가 2706, 그럼 PBR이 0.98입니다. 그렇죠. PBR 0.8에서는 사가지고 실패가 없지만, 이 정도에서는 다소 뭐, 그렇죠. 0.8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그렇죠. 수출입 동향이 중요하죠. 수출입 동향을 보면, 그리고 무역 수지도 중요하고, 보면, 지금 2월달 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5월까지 괜찮다고, 제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그렇죠. 무역 수지 흑자예요. 경상 수지도 당연히 흑자겠지만. 흑자하고, 지금 2월 달에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 아마 상승했을 겁니다. 수출입 양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 이것도 24년 2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보면 파란 게 그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는 경기에 앞서가는 거죠. 코스피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잘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동행지수도 턴했어요. 지금 2월 달에. 조금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지표라는 게 늦은 게 문제죠. 좀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됐냐? 뭐 이거는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24년 4월 12일까지 시장 금리가 사실 이게 팬데믹의 시장 금리 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한 중간 정도, 옛날에 중간 정도 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근데 뭐 높다고 아우성인 것 이유는 요때 쌀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급등하다가 반락해서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랑 또 채권 가격 보는 거랑 또 틀리니까 채권 가격 보면 똑같습니다. 금리 반대니까 지금 바닥 잡고 채권 가격 반등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횡보 조정입니다. 보면 주봉인데 이건 이제 지난번에 바닥친 모습이고 그 바닥친 그 쌍바닥 고점이죠. 쌍바닥 고점 돌파해서 200주선에서 견조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줄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채권가가 결국 상승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쌍바닥 고점 가격은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그래서 채권 가격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급등할 리는 없다는 거죠. 일봉을 보면 얼마나 견조한지 알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죠. 지지 라인을 이탈할 수 있어요. 이탈하자마자 반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표가 바닥권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문제의 환율인데, 뭐, 환율이 사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건 환율이 높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거는 환율이 낮을 때 유출되는 겁니다. 환차익을 보면서.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환율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고 예상하면 외국인 자금이 뚝 끊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코스피들이 실제로 이 높은 환율에서.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 이런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어, 삼각 수렴 패턴에서 사실상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 중기 사실 이 쌍바닥 고점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스토캐스틱 보면 살아 있잖아요. 파동들이 살아 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봉도 보면 스토캐스틱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점도 돌파할 기세예요. 그래서 지금 상으로서는 환율이 급등하는 게 맞고 그러면 결국 이제 코스피 나락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가는 말한 대로 많은데 유가는 사실 95달러 이거 쌍바닥 고점 넘기면 그때부터는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지금 완만한 상승세인데 일단 꺾이는 신호는 나왔거든요. 지금은 유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율이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한번 그렇죠. 대세를 한번 파악해 보면 파동상 여전히 저는 3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다 상승하고 있어요. 좋은 거죠. 수출입은 그래서 흑자 행진을 하고 있고 5월달까지 뭐 자료는 2월달 거지만 5월달까지 흑자 행진을 알고 있습니다. PBR도 0.98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PBR 보통 코스피가 이제 고점에서 급락하려면 PBR이 1.2는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을 보면 이제 그렇죠. 국고채가 반등 후 정체하고 있습니다. 반등한다는 건 좋은 건데 이제 정체는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얘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가 반락한 다음에 정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이 고공권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1,400원, 1,444원 뚫을 기세예요. 그 유가는 그렇죠. 완만한 상승 중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경기가 상승한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환율이 문제다 일단. 근데 코스피 대세를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상승 중이고 펀더멘탈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개인 유동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이슈는 뭐냐면 시장의 이슈는 연준 금리 인하가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이슈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란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이게 뭐 글자가 틀리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일본의 경우를 봐서 그 코스피하고 환율하고 역행 관계가 중식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런 거를 한번 던져봅니다. 기술적 분석가로서 한번 던져볼 만한 재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니케이 지수와 엔달러 환율입니다. 일본의 경우에요,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보면 2004년도 전에는 이것도 역행했어요. 보면 이게 이제 위에가 니케이고 아래가 이제 엔달러 환율인데, 그렇죠. 이게 니케이 지수 고점일 때 환율이 저점이에요. 니케이 지수 저점일 때 환율은 고점이고, 그 역행이잖아요. 니케이 지수 내려오면서 환율 올라가잖아요. 그게 유지가 됐어요, 한동안. 그전에는 이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보시면 알지만 딱 니케이 지수 올라갈 때 환율 올라갑니다. 고점, 고점 똑같잖아요. 니케이 지수 떨어질 때 환율도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고점, 고점 똑같잖아요. 저점, 저점 똑같고. 근데 약간 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지금도 보면 니케이 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할 때 환율이 급등하다가, 그럼 이게 뭐 꼬꾸라져야 되는데 꼬꾸라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는 그렇죠. 환율하고 지수하고 역행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동행하고 있다. 일본이 그렇다. 이걸 이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니케이랑 코스피는 어떻게 되냐? 동행입니다. 거의 나스닥이나 뭐 세계 지수가 동행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었는데 보면 고점 고점 똑같죠. 고점 고점 똑같고 여기도 고점 고점 똑같고 고점 고점 똑같고 여기도 이제 니케이 기수는 많이 오르고 코스피는 적게 올랐지만 고점 고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랑 코스피는 동행한다. 요게 맞습니다. 그러면 니케이랑 원달러 이건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달러는 당연히 역행하겠죠. 보면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저점, 고점. 역행이잖아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역행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순리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순리가 아닌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역행해 왔어요, 지금. 고점이면, 이게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이제 환율인데, 코스피 고점의 환율 저점이고, 코스피 고점의 환율 저점이고, 코스피 저점의 환율 고점입니다. 이게 완전히 역행해요. 고점, 저점. 그렇죠. 이번에도 거의 그런 식으로 보이긴 해요. 팬데믹 저점에서 지금 환율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팬데믹 또 고점에서 또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팬데믹 저점의 지수가 1400이에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저점이 2200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팬데믹보다 지수가 한 7, 800 높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팬데믹 때 1300원대였는데 1200원, 1300원대였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오히려. 1450원으로.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환율도 오른 거예요. 이게 역행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물론 모양은 역행이지만 환율 절대값 자체가 갑자기 예,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세세한 거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코스피가 2200에서 2700까지 올라왔잖아요. 환율도 사실은 1200원대까지 내려가려다가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환율하고 코스피가 역행이 아니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사실 그 환율이 지금 원래가 보통 한 1100원대였거든요. 1100원대였고 그때가 이제 코스피 2200 뭐 이 정도 때인데 2400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2700일 때도 환율이 1100원대 이렇게 복귀를 안 하고 13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일본이 과도기를 겪은 그때처럼 환율과 코스피가 역행해서 동행으로 바뀌는 트랜지션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유튜브니까 예,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런 거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이제 보면 그동안 다 보면 역행이었어요. 다 환율 코스피가 꼭지면 환율은 저점, 꼭지면 저점, 꼭지면 저점, 꼭지면 저점.
그 다음에 환율이 꼭지면 코스피 저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역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율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환율이 올라왔는데 코스피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옛날 트렌드는 아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일단 일시적으로 역행 관계는 깨졌다 이렇게 보는데, 언제부터냐? 이게 지금 이 녹색일 때 보면, 녹색일 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24년도 연초에 이제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코스피가 반등을 세게 했잖아요. 반등을 세게 했으면 사실은 환율이 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하나도 안 내려갔어요. 하나도 안 내려가고 고공권을 유지했어요. 이때부터 좀, 이때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 약간 코스피가 꼭지 모양을 보니까 환율이 잠깐 떨어진 적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3월 중반 이후에 코스피 반등했거든. 2700까지 쭉 반등했는데 그때 환율이 같이 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코스피가 지금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또 급등하니까 이게 관계가, 그럼 환율 급등하면서 코스피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환율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게 트렌드가 아닌가. 그러면 코스피랑 상관없이 지금 올라가는 게 트렌드가 아닌가. 아니면 혹시나 지금 잠깐 틀리더라도 또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